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현물 시장에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옵션 쪽에서는 상방으로 베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요인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시장을 이겨낼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마켓 일타 강사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인벤고드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장중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벤트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지수가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유효하게 된 걸까요? 자, 뭐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가 다시 그 상승폭을 채우는 모습이 좀 오후장에서 표현되는데 나와주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 짚어드리면 일본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워버리는 이제 문구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유동성이 다시 또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골드만에서 제시해드린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매일경제의 홈페이지 지금 아마 여러분 매일경제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했죠. 추가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고 뭐 중간에 이제 정치적인 뭔가 또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뭐 조국 의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새로 선출됐다. 이게 친윤계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좀 나오면서 좀 복잡 미묘하게 좀 흘러갔는데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골드만삭스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고 했죠. 조기 선거를 통해서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좀 강한 뭔가 시장의 상승 탄력이 전개되고 안정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이제 두 줄로 삭선을 그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나리오가 뭘까? 이제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절차가 이제 진행되겠죠. 그에 대해서 부분들 그리고 최악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네모칸으로 표시해뒀죠. 교착 상태. 그러니까 더욱더 이 탄핵이 뭐 불발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최악의 국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거의 사라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최선은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어제부터 강조드렸던 이제 지수 포인트. 지금 2,400 한 70, 8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2,500 내외까지 보자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유효하다는 점 그 부분만 좀 강조드리면서 간단하게 골드만삭스 예상 시나리오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나리오 2번 그리고 네. 3번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다행히도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채워가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나마 그 힘을 보여주는 섹터와 종목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그렇죠. 네. 하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네, 저의 실제로 생각에? 보면은 그 사실 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소식 때부터 해가지고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설이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래도 반등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뭔가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준 어찌 보면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오히려 강했던 종목들, 버텼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제 외국 그 로이터 쪽에서 이제 발췌한 이제 보고서를 좀 그 보고서보다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미국의 국방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원에서 일단 통과를 됐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제 곧 통과가 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뭐 과반수 이상 3분의 2의 득표를 가지면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잠수함 그리고 새로운 전함 7척에 대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뭐 지금 특수선, 뭐 준형 상륙함 관련된 부분들 개발 자금을 제공한다. 이쪽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방산주도 좀 강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포인트를 보는 게 바로 이제 방산 쪽도 좀 포인트로 보겠지만 어쨌든 국방 예산이 좀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25년도 1분기 때까지 주도 섹터가 어디 쪽으로 사로잡힐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그 드론 관련된 이 예산 법안이 깎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드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준비된 자료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드론 관련된 부대를 공식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공식 부대를 편입하지 않고 그에 대한 예산도 감축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해군 관련된 부대 증강에 대한 예산을 좀 증강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아마 25년도 1분기 때까지의 주도 섹터가 어느 쪽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미국 국방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면 오늘 일타 강사 종목은 네. 방산 쪽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방산이 아니고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뭐 수륙, 뭐 상륙함, 뭐 상륙선 뭐 해가지고 전함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조선 쪽이네요. 예, 그렇죠. 네. 조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선 업종을 우리가 조금 이제 25년도 어차피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25년도 1분기, 1Q까지의 뭔가 주도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오션을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종목을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한 5% 정도 지금 이제 수익 중인데 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조선 쪽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도 예산안도 편성됐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 말고도 하나오션과 거래하고 있는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를 조선 기자재 업체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현재가로 바로 저는 편입하고요. 종목명은 세진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오늘의 네. 마켓 일타 강사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떤 두드러진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요? 네, 뭐 이 세진중공업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G선에 이제 필요한 필수 설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소개를 시켜드린 대로 트럼프 이 당선인이 이제 취임 이후에는 이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조언과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좀 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1차 상승이 좀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은 이쪽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객사가 바로 하나그룹,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의 그 군함, MRO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오션이 가면서 같이 좀 돈만 들여서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기자재 하나오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종목으로서 뭐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소형 주로서 뭔가 하나오션보다 가치 상승이 나올 때 기대 수익이 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3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순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웬만하면은 이제 미국장이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뭔가 추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다.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이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현재 10.4%인데 지난주 기준으로 15%까지 채워야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떨어지도록 계속 반발 매수세.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연기금들이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주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웬만하면 뭐 낙폭이 15에서 20% 정도 확대됐는데 가장 빠르게 뭔가 안정화가 될 것 같으면 가장 빠르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 위주의 종목들이 차후의 지수가 어느 정도 더욱더 안정화되면서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더 빠르게 이전에 단기 고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진중공업이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1차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8,800원 선으로 1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을 9,500원 선, 그리고 손절 가격은 7,4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분할로 조금 이제 1, 2차에 대한 매도 가격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하나오션이 잘 치고 나갈 때 같이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 바로 세진중공업 기자재 기업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에 이어 오늘 조선 기자재 종목 세진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업종이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돌파구를 찾자라고 오늘의 마켓 1타 강사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네, 있으시죠? 오늘 증시 운행안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어제 이제 지수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매매를 잠깐 쉬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조선 말고도 또 한 개 섹터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년 1분기 조선 말고도 한 개 섹터가 주도 섹터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 잠시 뒤 3시 5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켓 1타 강사 엠빈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알차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